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이 각종 공사로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교통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을 가려면 차를 두고 가야 할 정도로 최악인 상황인데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토론토 전역에서 인프라와 유틸리티 등 공사들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온타리오 라인까지 더해지며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퀸스트리트 베이에서 빅토리아 스트리트 구간은 적어도 2027년까지 차량과 자전거 운행이 금지되고 현재 베더스트 스트리트 서쪽, 컬리지 스트리트 북쪽, 레이크쇼어 블루버드 남쪽 등 다운타운 50여 곳의 도로가 통제 중입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악의 상황인 애들레이드 스트리트 베더스트에서 팔리아먼트 스트리트 3km를 운전해 봤는데 5월 31일 오후 4시 40분에는 29분이었다가 6월 8일 오후 5시 11분에는 52분이나 걸렸습니다. 앞서 메트로링스가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6분, 구글이 예상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애들레이드 공사가 끝나고 퀸스트리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주택 위기, 온타리오 라인까지 토론토 도심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이런 혼잡이 4년 반에서 8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가 교통신호를 원격 조정하고 꼬리 물기를 방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오지만 대중교통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요금이 오르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영국 런던과 같이 도심 통행료를 받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토론토시가 가디너와 DVP의 통행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2017년 초 온주 정부에 의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북한의 전쟁 고아들은 위탁교육이란 명목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보내졌다가 다시 북한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오랜 세월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졌던 이런 진실은 김덕영 감독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북한인 남편을 45년 동안 기다리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삶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왜 이 여성이 북한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왜 헤어졌는지 사진과 기록 필름을 발굴해내고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16년 동안 사제를 털어 추적한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은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랐고 최우수 작품상들도 수상했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기록원 수장고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화였지만 굉장히 가슴 뭉클했고요. 한 15년, 16년 동안에 땀 흘린 보람이 있었구나. 이 영화에서 김 감독은 진한 휴머니즘과 남과 북을 넘어선 이산 가족의 슬픔에 더해 김일성주의의 본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북 모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북한 체제의 모순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영화를 보시고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김 감독의 영화는 지난주 토요일 토론토에서 북한 인권협의회와 주디 스구로 의원의 공동 주최로 무료 상영됐습니다. 이날 상영회를 계기로 이 회장은 앞서 발의됐다가 무산된 북한 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이 되도록 지지 캠페인을 출범하고 대대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고아들을 어떻게 국가가 취급했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 인권 운동에 접목을 시킨 거죠. 또 인권연구소 소장인 어윈 코틀러 전 법무장관도 재촉구하고 나섰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홀로 사는 독신이 캐나다에서 가장 빈곤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현실에 맞는 국가적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성인 독신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커뮤니티 푸드 센터가 전국의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독신 성인 남녀의 22%, 즉 5명 중 1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경제활동 인구 중 독신은 100만여 명인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1,700달러로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인 25,252달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로 저임금 직종이나 파트타임, 임시 고용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정부의 오래된 지원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근로자 혜택 및 환급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는 물론 고용주도 이들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독신의 절반은 높은 거주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독신이 많아 식량 불안을 호소하는 가구 중 독신 비율이 무려 38%에 달했으며 이들 중 61%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량 불안은 독신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2배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독신은 물론 고종소득에 의지하는 노인과 홀로 벌어야 하는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중저소득층의 재정 물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식료품 가격이 좀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지만 장바구니 부담에 대한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전통예술공연협회가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노희경 작가 원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절절한 사모곡이며 오는 목요일 20일 오후 2시와 5시 페어뷰 도서관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금국향 감독이 연출하고 앞서 불효자는 웁니다의 얼티비 정은희 아나운서가 주인공 이인 역을 맡아 열연하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가족 드라마로 공연팀은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바치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인 동포들을 무료로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극장의 좌석수가 한정돼 있어 티켓을 소지해야 입장할 수 있다며 한국전통예술협회에 꼭 문의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말캄의 힐튼 컨퍼런스 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피날레 홍북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홍북은 광역 토론토 지역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문화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약 30만 달러 기금을 마련하고 또 한국계 정 앤드루 사무장을 새로 영입해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선 정신건강 경험을 공유하고 마캄 사무소 개소와 남부 욕지역에 대한 지원 등 중요한 이정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한국의 전통춤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1982년 설립된 홍북은 캐나다 인증원으로부터 최고 인증 수준인 모범 등급을 받으며 탁월한 조직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불법 약물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약물 복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BC주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5달 동안 살인과 자살, 사고, 자연사를 합친 수보다 더 많은 1,018명이 약물 복용 후 숨지면서 10세에서 59세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 4월 BC주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최소 12,264명이 과다 복용으로 숨졌으며 불법 펜타닐과 혼합약물 등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숨진 사망자 수가 32,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비시주 사망자 수는 전국의 38%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대서양 해저 4천여 미터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탐사하는 관광용 심해 잠수정이 뉴펀들랜드주와 미국의 북대서양 근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펀들랜드주 세인트 존스를 출발한 지 1시간 45분 만에 지상본부와 교신이 끊기면서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 해양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으며 미국 구조대는 어젯밤에도 3, 4일치 산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잠수정 수색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양국 해양구조대가 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와 이 잠수정을 운영해온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프랑스 국적의 조종사 등 5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탑승 비용만 1인당 미화 $25만여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